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을 향해서 고름에 빗댔습니다. 진짜 통합이 안 되는군요. 고름. 아니 동료 의원을 어떻게 고름에 빗댈 수 있을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가결파 의원도 지금 고름에 빗댄 겁니다. 좋은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색출하고 찾아내서 고름은 짜내겠다. 그게 망고의 진리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외상값 치르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런 정청래 최고위원 등 비롯해서 지금 가결파 숙청하자라는 친명계 의원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할 때가 아니다. 간볼 때 아니다. 비판한 거예요. 퉁치고 합, 통합과 퉁합은 다르다. 어딜 퉁쳐? 고름.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외상값 치르자. 자, 정청래 최고위원 안 끝나요. 만약 구속영장이 가결되었다면 이 대표 사퇴하라고 즉각 주장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기각됐다. 그럼 가결, 사퇴를 꿈꿨을 가결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라며 글을 몇 개를 올리신 겁니까? 여기까지입니까? 아, 이게 그 듣는 가결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이거든요. 고름. 전재수 의원님, 이게 동료 의원들끼리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고름이라니요.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 1등을 한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데 뭐 저런 표현은 가결파들에 대한 당원 또는 지지자들의 어떤 분노 네.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낸 그런 이제 가결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 이게 그 가결이 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지지자들의 마음을 담아내야 될 그런 이제 의무가 지도부에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뭐 좀 과한 것처럼 보여도 이해할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얼마든지 비판은 가능합니다만 이게 표현이 고름에 빗댄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지도부의 구성원으로서는 이게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뭐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도부는 조금 더 절제되고 조금 더 톤 다운 시켜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안 해도 될 용어를 쓴다든지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조금 좀 톤 다운 시켜서 조금 더 좀 절제된 표현으로 지도부에 걸맞는 그런 이제 표현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을 필두로 이 친명계 의원들의 가결파 의원들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친일파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상값 얘기 나오고 이제 고름까지 나와서 고름보다 더 나올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보다 더한 게 있을까 싶은데 친명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가결파 숙청의 메시지를 연일 내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상의 묵인 동조다. 이런 민주당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마 최재성 전 수석의 그런 메시지에도 이런 기류가 좀 감지된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비명계 5인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사불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름에 이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이상민, 설훈 5인 출당 징계를 요구했어요. 조정식 사무총장 사퇴도 요구했어요.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요구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이 숙청의 단계에서도 거의 뭐 끝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름을 짜내야 되는데 사퇴, 출당, 불출마. 저는 좀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논란과 관련돼서 이 친명계들이 약간 집단 광기를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고름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고 의원 개개인 헌법기관이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법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명단 다 올려서 고름이라고 좌표 찍어서 공격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서는 뭐 저 가결파를 고름이라고 부르겠지만 유구한 전통을 가지는 민주당 입장에서 누가 살이고 누가 고름인지는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살이고 누가 고름이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게다가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민생 얘기하고 통합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이 지금 집에 불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친명계와 비명계를 나누고 갈라치기를 하고 비명계들을 숙청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통합 메시지를 그전까지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을 공격하면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를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예를 들면 뭐 이원욱 비명계라고 불리는 이원욱 의원의 어떤 사실상의 개딸들의 테러에 있어서도 거의 방관하는 모습.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거 말고는 실제로 당내를 제대로 통합하려고 했던 적이 이재명 대표는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없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두 마디씩 지금 단식 과정을 회복하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현안인 친명계와 비명 간의 통합, 화합, 당내 갈등 봉합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들을 계속 지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고 있지 정작 통합, 민주당 내 갈등 봉합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사이에서 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